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시도가 임박했습니다. 실제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조직폭력배를 잡는 형사 기동대를 포함해 1,000명 가까이 투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명단 작성도 마쳤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장기전에 대비해 세면도구와 여벌옷을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떨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엔 강경파인 경호처 수뇌부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저희는 오늘 경호처 중간 간부들이 모여 이른바 김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수뇌부의 체포는 막을 수도 없고 막지도 말자는 사실상의 방침을 세운 사실도 취재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경찰 내부 상황부터 이자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주말 사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집행에 누구를 투입할지 결정하고 명단 작성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형사기동대, 광역수사단 소속 인력 1,000명 남짓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투입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세면도구와 여벌옷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경호처가 강하게 막아서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체포조는 6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철수했는데 이번엔 그보다 길어질 것에 대비하는 겁니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집행 일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 체포조 투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계획에 차질을 줄 만한 동요나 반발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일 연속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휴대전화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처장을 대신해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소환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차장을 비롯한 강경파를 먼저 체포해 경호처의 방어막을 뚫고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분산 호송하겠다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협조하면 선처할 거라고도 분명히 강조했는데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는 버스와 인간 저지선을 동원해 수사팀의 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최근에 관저 방어 태세는 강화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경호처 방어에 맞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개개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체포된 경호 인력을 분산 호송해 조사하는 계획까지 세워뒀습니다. 각기 다른 경찰서로 보내 말을 맞추거나 서로 감시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협조를 이끌어낼 회유책도 마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협조하는 직원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에도 재차 협조해 줄 것을 다시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55 경비단 사병은 입건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어젯밤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겉으론 협조 공문이었지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방해했을 때 개개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공무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재임용에도 제한을 받고 연금 수령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것을 위법한 지시로 표현하며 경호처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모든 상황들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LA 산불과 관련해 미국 국민들을 위로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도 마치 정부에 지시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정부에 사실상 지시를 내리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지난달 제주항공 참사 때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는데 당시엔 정부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약 2주 만에 정부를 믿는다는 표현이 정부에게 당부드린다는 표현으로 바뀐 겁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엔 응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리자 국민의힘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자진 출두해서 공수처 체포에 저항하는 윤 대통령이 이러다 잘못된 지시까지 경호처 등에 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신이 탄핵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빠지면요 더 이상한 주문들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층에다가 뭐 강경하게 투쟁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강한 물리적 저지를 요구한다든지. JTBC 김필준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지난해 총선 때 공천 관련 의견을 나눈 게 더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공유하면서 적어도 120석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명 씨의 대답은 그건 어렵다였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명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입니다. 특히 김 여사가 구체적인 공천 배치 상황까지 명 씨와 공유했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공천 상황을 먼저 알려준 뒤 적어도 120석은 가능할 것 같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명 씨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명 씨는 당시 정치 상황과 국민의힘 공천 내용은 맞지 않다며 후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김 여사가 명 씨와 소통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국민 담화를 하기 불과 7개월 전까지도 김 여사와 공적인 대화, 특히 총선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단서가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 상황을 명 씨와 공유한 경위와 김 여사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